지금 현재 차트에 보이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그래프를 일단 좁혀서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트상에서 각도 얘기를 하면서 생로병사의 개념을 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좁혀놓고 크게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생로병사의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면 당시 98년도에 98년도의 시장의 모습은 이러한 어떤 생장선, 그 다음에 이러한 탄생선, 탄생각, 그 다음에 성장각, 그 다음에 병등각, 그 다음에 죽은각, 이러한 생로병사의 어떤 각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지수 710포인트가 무너지는 상황이 바로 죽는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어떤 각도, 즉 생장각, 그 다음에 탄생각, 성장각, 병등각, 죽은각, 이 생로병사의 각도에서 이때 시장의 상승 흐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는 탄생각과 성장각 사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마지막 상승 파동까지 이어가고, 이것이 무너지는 시점, 즉 무너지는 것이 확인된 시점이 바로 950포인트 수준인데, 이 950포인트 수준에서 무너지는 이 시점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버려도 되는 국면, 이러한 국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성장각과 병등각 사이의 국면이 되고, 그 다음에 병등각과 죽은각 사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되는 구간이며, 이때부터는 언제 죽는 각을 벗어나서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가만 바라보면 되는 시장입니다. 즉 그래서 지난번 상승장은 이 710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언제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반대로 태어나는 각도를 만약에 본다면 지난번에 죽어간 이러한 탄생의 각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언제 이러한 죽음이 끝난 것인가, 즉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탄생각, 생로, 병, 사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죽긴 죽되, 이 사가 죽긴 죽되 완전히 죽어야 한다, 즉 언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가를 판단하는 눈은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재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생각, 성장각, 병등각, 죽은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보면 탄생의 각도가, 하락 탄생의 각도가 상당히 가파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병등각 사이에는 상승 시에는 무조건 매수하고 있듯이 하락 시에는 절대로 매수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구간, 즉 이 구간은 하락 시에는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되는 구간이 되고, 이제 비로소 기술적 반등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성장각과 병등각 사이, 이것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못했다. 즉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즉 탄생, 성장, 병등각, 죽는각, 거꾸로 이 죽는각이 그어지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죽고 새로 태어나는 국면이다. 즉 여기에서 그어질 수 있는 이 부분, 이 라인이 이제 완전히 역생로병사의 각도 관점에서는 이제 이 시점이 완전히 죽었던 국면이다. 즉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중기적으로 다시 주식을 산다면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작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 시점은 우리가 주가지수를 보았을 때 530포인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530포인트의 하락에서 530포인트를 지지받고 돌아서는 이 부분, 즉 이 530포인트를 돌파해서 지지하고 되돌아갈 때
이 시점이 바로 이제 완전히 죽은 어떤 사망의 선에서 영향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사선을 벗어난 이 지점을 이제 다시 태어난 국면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즉, 이 부분으로서 이 지점이 바로 발생함으로 해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추세 전환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제 관점에서 오로지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통과하는 이 지점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 추세 전환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현재 이번에 우리가 일봉 모양을 보았을 때 현재 지금 상승하는 모습과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이 태어날 때 이러한 어떤 상승각을 일단 짧은 파동에서는 보여주었고, 두 번째 성장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탄생 각도와 성장 각도의 괴리가 상당히 큰 각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진다면 이 병등각의 크기가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아직까지 지지받고 돌파를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생각과 성장선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성장각을 보고 탄생각을 보고 완전히 여기서 죽었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 여기서 새로 탄생하였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탄생각의 기울기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였던 분이라면, 즉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하락에서 이것이 사선을 벗어났다. 이것은 완전하게 이 하락은 완전하게 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선을 벗어난 흐름이다. 즉 이 부분은 완전히 사선을 벗어난 완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혹시 동의하셨던 분이라면, 이것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이 탄생각에 주목을 한 분이었다면, 이 탄생각에 주목해서 주식을 샀다면, 이분은 이 각도와 이 성장각 안에서 존재하는 현재 이 넓은 영역 안에서는 현재 주식을 매도할 이유 없이 분명히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즉, 제 논리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매수 국면은 이 각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매수 국면이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의 파동을 이어가서 아직까지 오늘도 아직 매도 타임을 잡을 시기는 아니었다. 즉 매도 타임을 엿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 매도 타임을 보고 있지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릴 시점은 아니었다. 즉 매도의 결정은 이탈해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시점, 이것이 바로 매도의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각도론적 관점에서 보아도 오늘의 저점, 즉 오늘 주가지수의 저점인 700포인트에서 만약에 약 10포인트 이상 밀린다면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의 약세를 면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낫고, 두 번째, 이것이 다음 각도인 병든선을 만들었을 때 혹시나 이것이 이탈을 한다면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다음 병든선을 이어간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상당폭의 하락이 되겠지만, 현재 이 탄생각의 각도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무리한 생각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현재 주가가 이러한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즉 이렇게 상승한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이것이 설령 이것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로만 진행된다면,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만 진행된다면 다시 이것이 완전하게 저절로 각도상에서 모든 것의 한 개의 파동을 마무리 짓고 이 파동에서 다시 출발하는, 또 사선을 벗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어떤 상승각은 이러한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즉 시장 전체가 이렇게 상승하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 앞의 상승각은 상쇄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것이 둔각을 그린다면 이 상승각은 둔각은 이 예각에 비해서 살아있는 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각의 길이만큼의 기간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대상승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운명은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점을 돌이켜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모습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 시장의 흐름이 이러한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조정의 폭이 과연 30% 되돌립니다, 50% 되돌립니다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락의 각도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모습은 기울기가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시장의 각도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의 조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다면 앞의 상승분에 대한 것은 문자 그대로 배우 맞긴 랠리, 즉 시장이 약세 국면에 놓여 있을 때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시장이 완전히 대체로는 추세 전등이 아닌 하락 추세 중에서 일시적인 큰 상승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가서 이러한 각도를 만약에 보인다면 이 기간 조정의 길이가 어떠하든 간에 이 전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설령 60%가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이 기간 조정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상승이 가능하고 상당한 시장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각도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난감한 국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국면에 갔을 때는 우리가 보통 1대1의 대응선을, 주가의 1대1의 대응선을 이러한 식으로 설정을 했다 가정을 하고, 흔히들 45도라고 부르는 1대1의 대응선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 치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행보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이 상승폭만큼의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벗어난다면 이때부터는 이것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설령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주 지루한 상승이 반복될 수 있고, 이것이 급격한 상승의 기울기보다는 서서히 흐르는 상승이 가능하거나, 혹은 반대로는 이러한 모습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이것이 1대1의 대응선을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는지를 유의해서 바라봐야 된다. 시장의 각도가 만약에 둔각으로 진행된다면 1대1 대응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시장이 예각으로 시종행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그 이전에 태어났던 선, 즉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로병사의 하락선의 축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벗어나서 디디고 현재 이렇게 와 있는 국면인데, 이것이 이러한 형식으로 즉 하락할 수도 있다. 즉 이 축선은 완전히 죽은 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축선까지의 하락이 있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현재 향후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시장의 조정각이 이렇게 오느냐, 조정각이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운명이 우리는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현재 우리 시장에 대응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의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모습들과 거의 같은 모습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차트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의외로 종목 추천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현재 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단기 원형이든 장기 원형이든 원형바닥을 그리는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원형바닥을 그리는 종목들의 대응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가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 이 종목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습성들이 있거나, 혹은 이 종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이러한 축선이 만약 형성되고 이것이 이 평행선을 넘어선 각도는 만들어 주었다면 절대로 이것은 가상의 이선을 축선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반드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반드시 이 넥라인까지는 되돌아오는 흐름으로서 축선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실을 입는 결과가 되는데, 현재 이러한 종목 형태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의 현재 종목들은 대하락 이후에 넥라인을 돌파를 해서 이러한 형태의 조정을 보이려고 시도하는 종목들이 두 번째에 있는데, 이 부분은 각도론적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파동론적 관점에서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파동론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1파동 이후에 조정파동이 왔을 때, 복잡조정이 왔을 때 1파동과 2파동과 3파동과 4파동과 5파동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현재 2파동의 길이가 피어서 당겨서 길어졌다. 즉 이러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현재의 기간을 상쇄하는 기간을 가져간다면 이 상승폭에 2.618배의 상승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상승 이후에 A, B, C, X, A, B, C, 즉 더블3라는 형태의 조정파동을 보이고 상승하는 3파동이 나타나는 종목, 우리는 보통 더블3, 트리플3와 같은 복합조정을 하락 ABC에서만 바라보는 성향이 있지만, 상승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을 더블3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은 향후 강력한 상승 3파가 남아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이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넥라인 위에서 플랫 조정을 보인다면, 이 플랫 조정이 더블3와 트리플3의 형태로 플랫 조정을 보인다면 이것은 2.618배의 강력한 3파동의 상승이 남아있다. 현재 차트를 잘 찾아보면 이러한 종목군이 두 번째 종목군으로 나타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 시에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면 이러한 종목, 즉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들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3파동의 강력한 상승 리듬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 들었던 원형바닥을 만들어주는 종목들과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례로는 큰 눈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통해 이러한 삼중바닥의 형태, 즉 우리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의 형태를 보여주는 종목군이 세 번째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늘 뭐까지 약간의 소폭의 반등 기미를 보여주는 코스닥의 우량 종목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세 번째 사례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맹목적으로 그냥 덜 올랐으니까 상승할 것이다, 혹은 맹목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못 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사례를 들었던 1번, 2번, 3번의 파동 중에 2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거래소에 많고,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코스닥에 많은데, 이러한 종목들을 차트를 검색해서 다음 조정 이후에 상승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주 이동평균선이 횡보 조정을 통해서 20주 이동성 평균선이 다가와서 주가가 만나든 혹은 주가가 하락해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만나든 반드시 한파동의 마무리 이후에 20주 이동평균선이 만나지고 시장은 이제 다시 대세의 하락이다 부정적 의견이 난무하고 이제 다시 시장은 안 된다라는 소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그때가 바로 대세 상승장에 주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매수 기회일지 모른다. 강력한 매수 기회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시점의 문제, 포인트의 문제들은 몇 포인트 이러한 부분들은 위험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기로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두리뭉실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각도론을 지금 여기서 적용해서 간단하게 이어나갔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각도론에 대해서 강좌 시간을 제 스스로 잡기에는 약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잡고 각도론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각도 설정이나 축선 설정 방법, 그 다음에 각도론을 파동으로 보는 각도론을 파동이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두고 앞으로 상당 기간 최소한 한 달 정도를 끌어갈 생각이었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강좌를 한 이유 혹은 이 강좌에서 시청자 여러분 혹은 이 방송을 보는 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큰 이유 핵심이 바로 그 점이었는데 당분간 각도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번에는 선물 이야기나 혹은 기술적 분석 중에 보조지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 역시도 과연 이러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옳은 것인지 검증도 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신도 없기 때문에 한 차례 책까지 썼다가 원고를 회수할 정도로 저 자신도 자신이 없는 부분을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혹은 그 이전에 제가 강좌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어느새 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성장선, 탄생선, 생명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성장 각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 한국 시장에 흔히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흔히 있는 어떤 도용과 어떤 표준의 문제들이 여전히 다시 등장하고 심지어는 모 강좌에서 유료 강좌에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일단 당분간 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보류하고 일단은 나머지 건너뛰어서 다음 강좌를 진행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